니네 아빠 청소부라며? 역시 본데 없이 자란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사모의 날카로운 고함이 5성급 호텔 라운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지한 씨의 고개가 꺾일 정도로 뺨을 후려치더니 그것도 모자라 홍차를 머리 위로 콸콸 부어버렸죠.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너 같은 건 손가락 하나면 매장이야. 억울함과 수치심에 온몸을 떨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지한 씨. 바로 그때 기름때와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 노신사가 나타나 지한 씨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 사모가 이 청소부 노인네는 뭐야? 당신 뭐라도 돼?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딜 끼어들어? 라며 비웃던 순간 호텔 대표가 전력 질주로 달려와 그 노신사 앞에 90도로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한 씨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아까 우리 아빠 뭐 하시냐고 물으셨죠? 우리 아빠 여기 회장인데요. 10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최 사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노신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싹싹 빌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백조 자산가인 이 노신사는 왜 정체를 숨긴 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 호텔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일까요? 전 국민의 가슴을 뻥 뚫어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5성급 골드 팰리스. 호텔은 그 이름만큼이나 화려한 위용을 자랑했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샹들리에 조명 아래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꿈의 장소였고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전쟁터였죠. 이 호텔의 심장부라 불리는 32층 VIP 라운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지한 씨는 오늘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테이블에 먼지 하나까지 닦아내고 있었어요. 사실 업무 시작 전 지한 씨는 호텔 지하 외진 창고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답니다. 바로 이 호텔 그룹의 총수인 그녀의 아버지 김 회장이었죠. 아빠, 제가 제보드린 대로 지하 배관실 자재들이 심상치 않아요. 장부랑 실제 들어온 제품 품번이 완전히 달라요. 딸의 보고를 받은 김 회장은 낡은 미화원복을 매만지며 단호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지아나. 호텔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지. 내가 오늘 직접 시설 관리직으로 위장해서 잠입할 테니 너는 라운지에서 평소처럼 근무하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증거를 완벽히 확보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한다. 알겠지? 지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운지로 향했답니다. 이 조용했던 부녀의 대화가 잠시 후 호텔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라운지의 평화는 오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깨지고 말았답니다. 오 실장은 평소 인턴들을 제수아처럼 부리며 사적인 일을 시키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마침 라운지 한 구석에서 인턴들에게 자신의 개인 세탁물을 분류하게 하거나 사적인 쇼핑 물건들을 정리하라고 닥달하고 있었어요. 이것 봐. 이 실크 블라우스는 꼭 손세탁 맡겨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영수증 처리도 오늘까지 해놔. 이거 다 너희 정직원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 알지? 나한테 잘 보여야 정직원 문턱이라도 밟아볼 텐데 다들 정신 안 차려? 겁에 질린 인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지한 씨가 우아하면서도 냉철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답니다. 지한 씨는 화를 내는 대신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잘한 티가 역력한 고상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죠. 실장님의 개인적인 용무를 인턴들의 업무 시간에 배정하시는 건 호텔 운영 매뉴얼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부하 직원을 사적으로 부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솔선수범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혹여라도 이런 사적인 지시가 정직원 평가에 반영된다면 그건 인턴의 자질이 아니라 실장님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움이 있었답니다. 오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죠. 뭐, 감히 인턴 주제에 지금 나를 훈계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지하에서 쓰레기나 치우는 노인네라더니 가정교육 운운하며 나를 가르쳐? 너 정직원 되고 싶지 않구나? 오 실장은 지한 씨의 아버지가 시설 관리직으로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그녀를 아주 우습게 여기며 협박을 일삼았답니다. 지한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지하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버지의 작전 시간을 계산하며 폭풍전야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한편 라운지 다른 쪽 좌석에는 유명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유튜버 골드스푼 비가 앉아 있었답니다. 원래는 1박에 1,000만 원, 대한민국 상위 0.1%만 즐기는 호화. 라운지 정경 리뷰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찍기 위해 고성능 몰래 카메라를 세팅해둔 상태였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호텔 라운지의 서비스가. 어라, 저기 직원들끼리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유튜버는 카메라를 슬쩍 돌려 오 실장과 지한 씨의 대치를 담기 시작했답니다. 단순한 호텔 리뷰가 목적이었던 이 카메라가 잠시 후 전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는 거대한 진실의 창이 될 거란 사실을 유튜버조차 상상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 라운지의 공기를 가르며 건설사 안주인인 최 사모가 들이닥쳤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자리에 앉더니 지한 씨가 가져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뭐야, 차 온도가 왜 이래? 그리고 나 이 자리는 싫어. 저기 창가 자리로 바꿔줘. 지한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 자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예약된 노부부님의 금혼식 기념석이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약하신 분들께 소중한 시간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 사모의 눈이 세모꼴로 변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죠. 야,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는 소리야? 우리 남편이 이 호텔의 자재대주는 유진건설 회장이야. 내가 여기 경영진들이랑 어떤 사이인데 감히 인턴 따위가 나를 가르쳐? 당장 저 사람들 치우고 내 자리 세팅해. 너 오늘로 이 호텔에서 짐 싸고 싶니? 최 사모는 자신이 호텔의 중요한 협력사 안주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고작 인턴 한 명쯤은 한마디면 자를 수 있다는 듯 거만하게 굴었답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 회사는 이 호텔과의 계약이 끊기면 당장부도 위기에 처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아나무인인 최 사모는 자신이 호텔의 갑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 실장이 비굴하게 뛰어와 최 사모의 비위를 맞췄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인턴이 뭘 몰라서 당장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소중한 기념일을 보내던 노부부는 쫓겨나듯 자리를 옮겨야 했고 최 사모는 승전보라도 울린 듯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죠. 그녀는 갑자기 지한 씨를 다시 불러 세웠어요. 기분 잡쳤으니까 보상해. 호텔 개관 기념으로 VVIP들한테만 준다는 그 한정판 가방 있지? 그거 지금 당장 내 앞으로 가져와. 지한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제품은 호텔 포인트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객님들께만 증정되는 것이라 규정상 사모님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 최 사모의 눈이 가늘어졌죠.
너 진짜 죽고 싶니? 내 남편이 이 호텔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감이 안 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건 오늘로 길바닥행이야. 당장 안 가져와? 지한 씨는 뒤로 묶인 듯 끌려가면서도 지하에서 아버지가 보내올 작전 완료 신호를 기다리며 폭풍 전야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최 사모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할 때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보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답니다. 야, 내 다이아 반지. 아까 화장실에서 씻을 때 빼놨는데 없어졌어. 너지? 내가 아까 내 가방 근처 알짱거릴 때 가져갔지. 지한 씨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전에 최 사모는 지한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독설을 내뱉었답니다. 너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보나. 만화 어디서 노가다나 뛰는 밑바닥 인생이겠지? 옆에서 눈치를 보던 오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죠. 사모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얘 아버지가 저 지하 구석에서 쓰레기나 치우는 청소부거든요. 최 사모는 기가 차다는 듯 비웃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역시 본데 없이 자란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깐. 가난한 것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요. 청소부 딸년이라 손버릇까지 유전된 모양이지. 당장 내 반지 내놔. 오 실장, 얘 사물함도 싹 다 뒤져봐. 최 사모는 이성을 잃고 지한 씨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답니다. 이 화려한 라운지 아래 추악한 인격살인의 현장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최 사모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내리친 그 손이 곧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킬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므려. 라운지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답니다. 최 사모는 도끼 서린 눈으로 지한 씨를 쏘아보더니 오 실장을 앞세워 직원 전용 라커룸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죠. 지한 씨는 뒤에서 오 실장에게 팔이 붙들린 채 끌려가면서도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답니다. 사실 최 사모는 알지 못했죠. 자신이 지금 향하는 그 라커룸이 자신의 화려한 인생이 종말을 고하는 무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당장 열어. 내 반지가 거기 없다면 넌 오늘 무고죄에 절도죄까지 합쳐서 인생 끝장날 줄 알아. 최 사모의 고함에 오 실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지한 씨의 라커를 강제로 열어젖혔답니다. 그러고는 안에 있던 가방을 바닥에 사정없이 쏟아버렸죠. 낡은 화장품 파우치, 몇 건의 업무 수첩, 그리고 소박한 지갑이 바닥을 뒹굴었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다이아 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최 사모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낚아채듯 집어들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지한 씨와 안전모를 쓴 젊은 시절의 김 회장이 골드팰리스 호텔 착공 현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이 꼬질꼬질한 노가다꾼이 내 아비니? 아주 유전자가 투명하네. 아빠는 공사판에서 흙먼지 마시고 딸녀는 호텔에서 손님 물건이나 훔치고 참 대단한 집안 내력이다. 그치? 최 사모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챙겨 다시 라운지 중앙으로 지한 씨를 끌고 나왔답니다. 최 사모는 라운지 한복판에서 지한 씨의 소중한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 지한 씨의 머리 위로 뿌리며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야, 이 사진 속 노가다꾼 보여? 너도 내 애비처럼 평생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나 치우고 바닥이나 닦으며 살게 해줄게. 그게 너 같은 것들의 정해진 운명이니까.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최 사모는 그것들을 구두굽으로 잔인하게 짓밟으며 비웃었죠. 지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렀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신호였죠. 지한 씨는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와의 추억을 보며 속으로 나직이 을조렸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짓밟은 이 사진 속 남자가 당신의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한편 라운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미화원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배관실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김씨, 지금 위에서 큰일 났어요. 따님이 도둑 누명을 쓰고 사모님한테 뺨을 맞게 생겼다고요. 사진까지 다 찍히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던 김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로 변했답니다. 김 회장은 마침 본사법무팀으로부터 유진 건설 부실 자재 납품 증거 및 이중 장부 확보 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은 참이었죠. 김 회장은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뗐답니다. 그가 라운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호텔의 주인으로서 내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다시 라운지로 끌려 나온 지한 씨 앞에는 최 사모가 다시 찻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최 사모는 지한 씨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휘둘렀죠. 찰싹! 라운지 전체에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울려 퍼졌답니다. 지한 씨의 고개가 꺾이고 입술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지한 씨의 전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최 사모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짓밟고 있는 그 사진 속 남자가 잠시 후 이 호텔의 모든 전등을 꺼버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거물이라는 사실을요. 유튜버 골드스푼 B의 카메라는 이 잔혹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고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돌파하며 채팅창은 저주에 가까운 분노로 뒤덮였답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들어? 내 아비가 이런 노가다꾼이라 너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모양인데 나한테 밑보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지. 최 사모는 그것도 모자라 지한 씨의 머리 위로 식어버린 홍차를 콸콸 부어버렸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찬물이 흘러내려 유니폼을 적셨지만 지한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오 실장은 옆에서 최 사모의 비위를 맞추며 지한 씨의 어깨를 억지로 눌렀답니다. 사모님 화나신 거 안 보여? 어서 무릎 꿇고 빌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호텔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생각 안 해? 그 순간 지한 씨의 전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골드 팰리스의 후계자로 자라오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모였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지하에서 목숨 걸고 찾고 있는 그 비리의 증거들을 위해서 지한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인내했답니다. 지한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굴욕이 아닌 차가운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죠. 지한 씨는 찢겨진 아버지와의 사진 조각을 손에 쥐며 나직하게 말했답니다. 사모님, 당신이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최 사모가 어이없다는 듯 다시 손을 치켜든 그 순간이었답니다. 라운지의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는 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 손, 당장 멈추지 못해. 김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이 라운지를 뒤흔들었답니다. 최 사모는 비웃으며 김 회장을 쳐다봤죠. 뭐야, 이 청소부 노인네는? 아, 내 아비니? 아주 세트로 잘 어울리네. 당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고함을 질러. 너희 둘 다 오늘로 이 호텔에서 매장될 줄 알아. 최 사모는 김 회장의 낡은 옷차림만 보고는
그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김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단호하게 명령했죠. 윤재석 대표, 지금 당장 본사 임원들 전원 소집해서 32층 라운지로 집결해. 1분이라도 늦는 놈은 오늘부로 사표 쓸 각오하고. 최 사모와 오 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하하, 윤재석 대표? 설마 우리 백화점 대표님? 대표님 이름은 어디서 주워들었나 보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채 1분을 가지 못했답니다. 호텔 로비 아래서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검은색 고급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쳤고 엘리베이터는 미친 듯이 32층을 향해 솟구치기 시작했거든요. 잠시 후 이 오만한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흑빛으로 변하게 될지 라운지의 공기는 이미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32층을 가리키며 멈춰섰고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문이 열렸답니다. 최 사모는 여전히 비웃음을 띠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변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호텔의 수장인 윤재석 대표를 필두로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본사 임원 수십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라운지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들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김 회장 앞으로 달려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운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우렁찬 목소리였죠. 최 사모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답니다. 오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청소부 노인네라고 비웃던 그 남자가 이 거대한 호텔 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들이닥친 것이었답니다. 김 회장은 차가운 서리가 내린 듯한 눈빛으로 윤재석 대표를 바라봤답니다. 윤 대표, 내 호텔 관리 수준이 이 정도였나? 고객이 내 직원을 도둑으로 몰고 뺨을 때리는 동안 책임자라는 작자는 옆에서 아부나 떨고 있다니. 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김 회장은 무릎을 꿇고 있는 지한 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거친 손으로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죠. 그러고는 찢겨진 사진 조각들을 소중히 모아 쥐었답니다. 지한아, 이제 일어서렴. 아빠가 증거는 다 확보했다. 지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녀는 찬물로 엉망이 된 유니폼을 단정히 정리하고는 넋이 나간 최 사모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사모님, 아까 니네 아빠 뭐 하시냐고 물으셨죠? 우리 아빠 여기 회장인데요. 그리고 제가 곧 못 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 사모님 댁 사정을 두고 한 말이었답니다. 최 사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무슨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김 회장은 즉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최 사모의 남편 유진건설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죠. 여보세요? 김 회장님, 갑자기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화기 넘어 남편의 절규가 라운지에 가득 퍼졌답니다. 김 회장은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내렸죠. 최 사장, 당신 부인이 지금 내 호텔 라운지에서 내 딸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렸더군. 게다가 당신네가 납품한 부실 자재와 이중 장부 증거 내가 오늘 직접 다 확인했네. 당신네 회사와 맺은 모든 도급 계약은 이 시간부로 전면 파기야. 손해배상 청구서 갈 테니 법정에서 보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여보, 당신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리자마자 전화는 끊겼답니다. 최 사모는 이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답니다. 명품 치마가 먼지로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김 회장의 작업복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죠.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답니다. 당신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무시했던 내 딸과 이 호텔의 모든 직원이야. 회장님, 저는 정말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최 사모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몸을 격렬하게 흔들자 열려있던 가방.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가 또르르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나왔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한 씨를 도둑으로 몰았던 바로 그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였답니다. 사모님, 제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밀어넣으며 찾으시던 그 고귀한 반지, 여기 제 발밑에 있었네요. 본인 가방에 고이 모셔두고는 청소부 딸이라 손버릇이 나쁘다고 제 뺨을 치셨던 건가요? 지한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최 사모의 발등 위에 반지를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 반지는 5천만 원짜리일지 몰라도 사모님 인격은 50원짜리만도 못하네요. 지한 씨의 나직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최 사모의 심장에 꽂혔답니다. 최 사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죠. 반지를 되찾은 기쁨은커녕 그 반지가 자신의 추악한 거짓말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답니다. 김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차더니 윤재석 대표에게 싸늘하게 명령했죠. 윤 대표, 저 여자가 우리 직원에게 친 뺨과 무릎 꿇린 굴욕,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무고죄까지 합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적으로 처리해. 우리 호텔에서 이런 추잡한 꼴 다시는 안 보이게. 그때였답니다. 구석에서 촬영하던 유튜버 골드스푼 B가 카메라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튜버 골드스푼 B가 실시간 채팅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 댓글창 폭발했네요. 저 여자 자기가 반지 갖고 있었네. 유진건설 불매 가자. 신상 다 털렸다고 난리입니다, 사모님. 이제 전 국민이 당신 얼굴 다 알아요. 최 사모는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회적 지위와 부는 단 10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죠. 한편 구석에서 도망치려던 오 실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렸답니다. 김 회장은 혀를 차더니 윤재석 대표에게 싸늘하게 명령했죠. 윤 대표, 저 여자와 오 실장,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로 공유해. 다시는 호텔 근처에도 발 못 붙이게 하고 법정에서 합의는 절대 없다고 전해. 라운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답니다. 지한 씨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바라봤죠. 김 회장은 딸을 꼭 안아주며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지한아, 아빠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제보한 대로 이 호텔의 썩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자꾸나. 지한 씨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녀가 인턴 생활 내내 겪었던 서름과 굴욕은 정직한 땀방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함께 가장 찬란한 훈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그날 이후 골드 팰리스 호텔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고객은 우리도 거부한다는 새로운 원칙이 로비 정중앙에 새겨졌고, 지한 씨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일선에 합류해 직원들의 인권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죠. 무너진 유진 건설의 폐허 위에서 최 사모는 이혼당하고 길바닥으로 나앉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답니다.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는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방패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의 비참한 최후였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지는 라운지 창가에 서서 지한 씨는 새로 인화한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었답니다. 작업복을 입은 아빠와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지한 씨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비록 화려한 정장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두 사람의 진심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내 금쪽 같은 자식이 밖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 회장님의 참교육이 시원하셨다면 사이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만의 통쾌한 복수 사연도 함께 들려주세요.